최경영의 최강 시사. 네, 잠잠한 듯 했던 명락대전이 계속되는 양상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무료 변론 의혹과 관련해서 방금 전에도 이낙연 후보 다시 의혹 제기를 했고요. 어제 최강시사에서 의혹 제기를 또 윤영찬 의원도 했었는데 오늘은 이재명 후보 캠프 측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캠프의 총괄 선대본부장 맡고 있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윤영찬 의원은 어제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고발한다면 받겠다면서 이재명 지사의 사과 요청을 거부를 했고, 지금 이낙연 후보도 방금 전에 보니까 이거는 우리는 당연한 거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희들로서는 좀 근거 없는 공세라고 생각을 해서 예. 사실 이게 정당한 범위의 어떤 검증이 아니라 네거티브, 사실 네거티브도 좀 넘어선 허위사실 공표에 가까운 것 아니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게 지금 왜 이게 시작이 된 거죠? 무료 변론 의혹이? 전철협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예. 고발이 들어왔던 것을 시점으로 해서 시작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죠. 예. 고발이 됐고 그걸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 받아서 문제 제기를 했고 이렇게 된 거죠? 네, 문제 제기를 했고 예. 그런데 이제 단순히 그런 문제 제기를 넘어서서 이제 변호사비 대납, 예. 의혹 이런 식으로 또 주장을 하면서 계속 확전을 시도하고 계신 거죠. 예. 첫 번째 의혹 제기는 이런 것 같아요. 무료 변론, 송도한 인권위원장 후보의 무료 변론 문제. 두 번째는 나머지 대형 로펌도 있던데 그 30명의 변호사 비용이 얼마였느냐 그걸 밝혀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각각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어제 이제 이낙연 후보 캠프 쪽 분들하고 좀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예. 말씀하신 두 가지 중에서 이제 무료 변론 부분은 자기네들도 큰 문제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입장들을 좀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큰 부분은, 변호사비가 제대로 납입이 된 거냐. 그러니까, 이름을 올렸던 민변 회장 출신 변호사들 말고 네. 나머지 로펌들의 그런 부분이 더 이제 핵심적인 것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윤영찬 네.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변호사 비용을 공개를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문제 제기를 우선 좀 하고 싶어요. 예. 첫 번째는 그런 의혹 제기의 근거가 된 게 이재명 후보 측 재산이 는 거다라는 전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미 입장을 밝혔던 것처럼 실제 그 사건들이 진행됐었던 시기를 경고하면서 이재명 지사 재산은 실제적으로 감소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예 근거가 없는 비판 또는 비난, 예. 이렇게 저희들은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 또 그렇게 비난하는 것의 근거는 변호사가 이제 30몇 명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요. 방금 이제 방금도 이낙연 후보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혹시나 제대로 파악 못하고 계신 것 아닌가. 물론 이제 어떤 근거로 하셨는지를 제가 직접 더 들어봐야 되긴 하겠지만요. 예. 왜냐하면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민사 사건이든 형사 사건이든 예. 로펌의 경우에는 수임을 로펌이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로펌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변호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 여러 변호사들 중에 몇 명이 담당 변호사로 지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변론 요지서나 이런 데 보면은 A 로펌 해놓고 그 밑에 담당 변호사 김씨, 이씨, 박씨 이렇게 쭉 씁니다. 예. 그러면은
변호인이 김씨, 씨, 박씨 쓴 사람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숫자를 세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로펌 소속은 소속 변호사들이 만약에 10명이 이름 올렸다 그래도 그 로펌이 수임한 게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 변호사의 숫자라는 것도 이 법조의 일반 법조에서 세는 그런 방식하고 좀 다르게 세신 것 같고 수임 약정의 형태나 이런 것들도 좀 잘못 파악하신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하고 계신 얘기를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시라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재산 같은 경우에 3억 정도 감소했습니까? 3억 한 300만 원 가깝게 감소했습니다. 예. 이 관련해서 윤영찬 의원은 3억 감소로는 변호사 비용을 다 대지 못했을 것이다. 변호사들이 많아서 대형 로펌이 있어서 뭐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변호사 수임료라는 것이 뭐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거나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근거로 이 정도 뭐 변호인 단위라면 안 됐을 것이다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것도 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뭐 늘었다 처음엔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건 맞지 않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해명을 충분히 했다고 보고요. 예. 변호사 숫자가 뭐 30명이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그 정도 변호사라면은 훨씬 더 많이 냈어야 되는 게 당연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예. 우리 이제 법조의 일반 흐름이라든지 현재 상황이라든지 비춰보면 맞는 말씀인가 이런 저도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낙연 후보가 방금 이야기한 것 중에서 이제 그 사건 자체가 네. 사생활 그 이재명 후보가 이제 사생활이라고 했으니 사건 자체가 그 뭐 어떤 사생활적 사건이면 이게 민변에서 송도한 변호사 같은 분이 무료 변론을 하는 게 맞느냐 뭐 이런 이야기인 거거든요. 뭐 그 사건은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어떤 결국 다 무죄로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건화 될 것이 굳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권한을 남용해서 기소한 것이다라고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이름 올리셨던 민물 변호사님들은. 예. 그래서 그런 취지라면은 뭔가 응원과 지지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이름을 올리신 거고 이미 이 부분은 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로서 인사청문회를 거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충분히 해명이 전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 공감을 했던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취지에 공감을 했던 거고 처음부터 그런 취지에 공감했기 때문에 돈을 받거나 할 생각은 전혀 없었었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이제 해명을 한 것이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변 변호사들의 경우에 그런 사례들이 있죠. 예. 이게 일종의 네거티브로 비화해서 두 후보 모두의 지지율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민주당 대선 경선을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시선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이낙연 후보 쪽에서 좀 과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여론조사 같은 것을 계속 돌려보지 않겠습니까? 예. 보면은 이 네거티브 공방이라는 게 어느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당원들을 만나봐도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시는데 실제로 이 네거티브 때문에 경선이 끝난 뒤에 원팀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를 많이 제기하시는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거티브 공방은 좀 자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도 또 그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이렇게 네거티브 공세를 펼치셔서 굉장히 좀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죠. 그 관련해서 이낙연 후보는 충청권 지금 뭐 투표 진행되고 있는데 조금 좀 나아지고 있는 것 같다, 쫓아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요. 이재명 캠프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저희들이 뭔가
결과를 공표하기는 어렵지만 예. 조사해본 바로는 그렇진 않은 것 같고요. 실제로 또 현장에서 뛰어다니고 있는 여러 이제 선본 캠프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봐도 민심이 이재명 후보 쪽으로 좀 많이 쏠리는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 언론중재법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여야가 8인 협의체 구성은 했지만 잘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지금 한 달간의 시간을 갖기로 한 거고요. 예. 여야 의원들뿐만 아니라 언론인까지 포함된 8인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이제 그동안 나왔던 여러 이야기들을 좀 응축해서 논의를 하면은 좀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만약에 합의에 실패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합의라는 것은 대단히 어렵죠. 8명이 모두 다 동의하는 그런 안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러나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그런 아이디어들이 충분히 수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만장일치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떤 법의 취지라든지 법의 필요성을 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이재명 캠프 총괄 선대본부장입니다. 예,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2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